우리가 갑상선 질환들 많죠. 예. 갑상선 질환들. 제가 저평고를 알기 전에는 한방에서는 뭘로 봐요? 갑상선을 스트레스로 봐. 스트레스. 그러니까 심장의 화로 봐. 심장의 화. 그래서 화를 꺼뜨리는 그 방식으로 해요. 심장이라든가 3초, 화에 관련된 거 3초, 심포 이런 거에 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 기운은 뭐예요? 불의 기운은 내 몸을 데우고 기사작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항진되니까 갑상선 항진이 나타나고 저하가 되니까 이 화가 저하가 되니까 저하가 된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상선을 치료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평고를 치료법을 이제 제가 개발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이제 차도가 있기 시작한 거야. 이것도 건드려 주면 좋지.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아주 강화가 돼요. 그래서 갑상선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부를 치료해주고 저평고를 치료해줍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추가를 해요. 그럼 화열은 꺼주면서, 그러니까 수와 물과 불의 조화를 이루어주는 게 갑상선 치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간경의 곡천열이 수열이에요. 신장의 음곡. 이 수열들을 많이 이용해, 수열들을. 뭐, 방광의 통곡. 이 수열입니다. 물에 관련된 혈을 수혈이라 그래요. 화혈은, 이제 심장의 화혈은 소부, 노궁,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소부, 노궁. 이 소부, 노궁을 화하고, 사하고, 이거를 보호해 줍니다. 자, 물을 보호하고, 술을 보호하고, 화를 꺼주는 거예요. 보호사. 그 방법을 쓰면은, 화가 꺼지면서 물이 좀 가득 차요, 내 몸에. 근데 반대로 저하가 되는 경우는 뭘 해줘야 돼요? 이거를 올려주고, 이거를 꺼주고. 그렇죠? 화가 많으면은 항진이 일어나고, 물이 많으면은 저하가 일어나고. 그럼 보사가 달라지겠죠. 응? 그러니까 수와 화의 이 밸런스가 깨져 버렸을 때 갑상선 질환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다? 직접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는 뇌하수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을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몸에 이게 대사 질환입니다. 대사 질환. 대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이 청결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예요? 갑상선을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중요하다? 수와 화 조절도 필요하고 해독이 필요하다. 해독. 내 몸의 해독. 그죠? 그다음에 저평골 마사지, 경부 마사지 이게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뭐예요? 이 한약 치료를 하든 아까 수와 하의 침법을 사용하든 한약 치료든 수법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액방을 먹고 좋아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부와 저평골 마사지를 해주면서 치료하는 게 갑상선이다. 갑상선을 이렇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료가 잘 됩니다. 그 전에는
난치 질환 중에 하나였어요. 갑상선을 알기 전에는. 경부까지로도 안 되더라고. 목을 열심히 풀고 했어도. 그래서 저평골과 경부가 같이 들어가서 바로 뭘 조절해줘?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을 조절해 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 중에 안구 돌출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 안압이 올라가서 그래. 저평골이 장이잖아요. 그죠? 압이 돌출되잖아, 안구 돌출. 그래서 뇌 신경 청소, 스트레스 해소, 림프 해소, 뇌혈관 청소, 뇌척수액 순환을 경부와 저평골이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도 해독해야 되고, 다 해독해야 됩니다. 해독. 그래서 시상하부에서는 뇌분비와 신경계를 연결하여 에너지 대사, 영양 대사, 물질 대사,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와 시상하부의 뇌분비와 신경계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 갑상선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연결을 시키는 데는 어디예요? 갑상선하고 뭐 이런데 다 저평골이죠. 뇌분비와 신경계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적절한 정신적 안정과 뇌분비계와 신경계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화 항염, 감기 울결, 3초 상하망동으로 인한 정신적인 독소가 뇌신경을 악화시키고 뇌분비에 악영향을 주어서 갑상선이 발생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에 관련된 조직들이 있죠. 흉선, 그죠? 그다음에 림프, 뇌척수액이 가장 강력한 그리고 경부, 그다음에 골반, 흉부, 자, 림프 순환의 제1등은 누구다? 저평골이다. 뇌척수액, 아까. 그죠?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를 함으로써 림프 순환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흉선 자극 호르몬도 나오고, 그래서 T임파구라고 그러죠. T임파구, B임파구 들어봤죠? T임파구는 어디서 나와요? 흉선에서 나와. 그래서 사이머스라고 해가지고 T임파구예요. 그 다음 B임파구는 뼈나 골수에서 나와. 골수가 뭐예요? 대장은 뇌척수액 아니야. 이게 B예요. B림프구. 그러니까 면역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을 해독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잠을 자게 하는 거거든요. 잠을 자야 면역계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우리가 뒷낮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 수거를 언제 해요? 밤 12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어느 때 쓰레기를 치워요? 한밤중에.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내 몸과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자, 몸과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뭐예요? 면역계가 활동을 합니다. 잠을 자야 활동을 하게 돼요. 활발해져요. 그럼 잠을 안 자고 나면은 내 몸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잠을 자야 되는 깊은 잠. 자, 깊은 잠을 자게 해주는 데가 또 누구예요? 저평골? 아까 멜라토닌. 그죠? 내가 깊은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저평골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게 해주면서 면역을 올려줄 수도 있고,
내 척수에게 순환을 올려줘서 내 몸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면역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해독이에요, 해독. 해독. 내 몸을 깨끗하게 먼저 만드는 거. 이게 총수가 면역입니다, 면역. 그러니까 대사질환도 여기서 다 시키는 거예요, 대사질환. 뭐예요? 가장 중요한 면역은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이해가 가죠. 내 몸을 더럽히는 게 가장 뭐예요?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 독성 물질을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쁜 공기를 먹는 거잖아요. 응? 그 다음에 술, 응? 청량음료, 안 좋은 커피, 뭐 이런 거 먹는 거잖아요. 내 몸에 안 맞는 걸 먹고 있잖아요. 그죠? 단 거 먹고 있잖아요. 이게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일단. 면역이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안 되니까 뭐래요? 청소를 시키는 거죠, 청소. 해독, 청소를 시키는 거. 그럼 내 몸에 더러운 노폐물이라든가 이게 없으면은 내 몸은 건강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생기잖아요. 세포가 죽고 다시 이렇게 분열하니까 세포 노폐물도 생기고 이산화탄소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세포 교환을 합니다. 공기 교환을 합니다. 세포 대사에 대사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노폐물들이. 요거를 뭘 해야 돼요? 배출해야 됩니다. 이 배출하는 것이 뭐다? 면역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부와 저평골이 안정이 되면 뇌 하수체에서 흉소한 자극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 흉소연에서 T임파구 생산을 잘하게 되고 뇌 척수액의 생성과 순환이 안정화되면 뇌 척수액과 골수에서 비임파구 생산이 잘 되게 되죠. 그래서 면역계, 림프계 이런 게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저평골에 제한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면역 자체가 효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면역 자체의 효능이 떨어져. 얼마까지? 10%까지 떨어집니다. 10%. 내 몸에 가장 강력한 항생제,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뭘까요? 신경 회복하는데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산소야, 산소. 산소. 내 혈액 중에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산소 포화도를 올 수 있는 거. 일본 의사 중에 신경해독으로 신경해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일본 의사 중에 어떻게 했냐면 파피푸페포 막 입 움직이게 해. 그 다음에 얼굴 막 문지르고 꼬집기도 하고 막 뒤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얼굴 자극을 많이 줘. 그 다음에 목 운동을 시켜. 이러고 하고 내 산소 포화도를 찍어봤더니 230%가 넘어간 거야. 올라간 거야. 그 전보다 200. 그러면 산소 포화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신경 회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강력한 건 뭘까요? 우리가 저평골 마사지잖아. 저평골 마사지. 응? 저평골 마사지를 했을 때 산소 포화도가 엄청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강력한 산소를 우리가 뇌 속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자, 림프 자체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면역계를 증폭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다 어디서 나타나요? 저평골 마사지를 함으로써 면역력이 확 올라가겠죠. 암 예방도 되겠죠. 암 치료도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해독과
저평골 마사지, 경부 마사지가 꼭 필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평골 마사지만 해줘도 림프 마사지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나는 내 머릿속에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 공급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평골 마사지다. 뇌에 산소를 공급해서 신경을 회복하고 싶다. 뭐예요? 저평골 마사지를 해줘야죠. 목하고 저평골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산소를 올려주죠. 신경 회복의 유일한 치료제는 산소라는 거. 그러면은 아까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운동신경의 그 세포가 죽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파킨슨.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신경 회복 된다면. 치매 예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치매도 세포에 기억을 조절하는 세포가 죽어 있거든. 그 다음에 노폐물이 많아. 그러니까 신경이 죽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필요한 물질이 없거나 노폐물이 많거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영양 부족이거나 첫 번째 영양 부족, 두 번째 노폐물 과다. 이러면은 신경이 죽어요. 영양 부족하거나 노폐물이 과다되면은 신경이 죽어. 자, 노폐물 빼는 방법도 있고 영양을 채워주는 방법은 뭐예요? 뇌척수액이 물질을 주잖아요. 뇌척수액이 물질을 주잖아요. 영양분을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노폐물 과다 빼주는 것은 누가 또 해요? 다 뇌척수액이 문제입니다. 수소하고 관계는? 수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수소수 아무 효과가 없어요. 수소수를 먹는 이유는 뭐냐면은 활성산소만 잡아주는 거야. H2가 들어가서 O를 잡아먹거든. 그러면 이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면은 전자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산소예요. 전자가 하나가 없어. 제사 과정 중에 산소가 정상적으로 있으면은 이건 좋은 산소야. 근데 활성산소가 전자가 하나가 없어. 전자가. 그러면은 전자 하나를 얻어야 안정화가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뺏어? 정상적인 놈한테 뺏어. 정상적인 세포에서 전자를 뺏어. 그럼 정상적인 세포는 어떻게 돼요? 암이 걸리던 질병이 되는 거예요. 염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잃어버렸어. 활성산소는 전자 하나가 없어요. 전자. 그 전자를 얻기 위해서 정상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소수는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물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활성산소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상적인 산소도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수소수는 크게 몸에 의의가 없어요. 이 활성산소가 없애려면은 오히려 해독시켜주고 저평골 마사지를 해서 순환과 노폐물을 없애주는 게 더 빠릅니다.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저평골의 제한으로 면역과 림프계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평골과 경부 마사지가 우리 면역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지워주시고.